안녕하세요. 제주 순정TV의 부순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제주 제2공항 관련 쟁점 해소 2차 공개 토론회에서 나온 쟁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회에 비해서 다소 낯선 용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내용의 상당 부분이 ADPI 보고서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ADPI 보고서가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되었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국토교통부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는데요. 당시 용역 수행사는 유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용역 수행사는 바로 유신이었습니다. 이 유신이 프랑스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줄여서 ADPI에 다시 용역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ADPI 보고서인 것이죠. 이 보고서에는 새로운 공항을 추가하지 않고 제주공항의 활주로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2공항 반대 대책위는 이 사실을 파악하고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라라고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용역 보고서를 폐기했다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 제2공항 용역 보고서가 은폐됐다, 그리고 조작됐다라는 논란이 더욱 커져만 갔고요. 결국 2019년에 들어서야 국토부와 유신이 ADPI 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기에 이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ADPI 보고서를 바탕으로 2차 토론회 쟁점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민회의에 따르면 ADPI는 자료조사와 현지조사 등의 연구를 마친 후에 현 공항 개선으로 장기 수요인 4,500만 명까지 처리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ADPI는 주 활주로인 경우에 고속 탈주 유도로와 대기 구역을 신설하고요. 그리고 관제를 개선하는 안과 더불어 제주공항의 보조 활주로 사용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또한 도민회의는 국토부의 2035년 수요 예측이 4,500만 명에서 4,000만으로 급감하였음을 지적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불어 제주가 양적 관광에서 질적 관광의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점, 그리고 코로나19 등 외부 변수에 따라서 관광객 수가 정체될 것을 예상한다면 연간 수요 3,500만 명 규모면 충분하고, 지난 5년 평균 탑승객 수를 적용했을 때도 현재 제주공항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토부는 제주공항은 이미 포화 상태로 4천만 명 이상의 여객 처리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2019년에 이미 활주로 용량을 초과하여 운영했으며 기상 여건이 나빠 출도착 지연이 빈번하고 무리하게 용량을 증대하면 안전 확보도 곤란하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 이상을 처리하는 공항은 54곳인데요. 이 중에 단일 활주로 또는 교차 활주로 공항은 단 3곳에 불과한데 모두 제주공항보다 넓고 여건이 우수하다고 말합니다. 만일 제주공항에 보조 활주로를 활용하거나 추가 평행 활주로를 설치하게 된다면 대규모 해안 매립으로 해양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합니다. (2013년) 1,000만 명이었던 제주 관광객은 2019년 1,5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과연 이렇게 급증한 관광객으로 인해 제주 살림살이가 나아졌을까요? 이미 제주는 과잉 관광 상태입니다. 제주 관광의 패러다임을 양에서 질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2020년부터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해서 환경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공약을 내놓았었는데요. 지금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 오폐수, 중산간의 난개발,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고서 관광객을 더 증가시키는 제주의 미래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수준으로 소비와 관광객을 관리하면서 관련 처리 시설들을 확충하고 재정비하면 쓰레기 오폐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은 관광객 총량제가 필요한 때입니다. 1,500만 명 이하로 관광객 수준을 낮춘다면 제2공항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국토부는 ADPI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고의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국토부 보안 업무 규칙 등에 따라서 2015년 11월 용역 준공을 마치자 최종 보고서를 제외한 하도급 보고서 등을 삭제한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ADPI 보고서는 계약 조건에 따라 공개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했는데 용역 종료 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공개 동의를 얻는데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했던 것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도민회의는 현 공항 활용으로 충분하다는 ADPI의 연구 결과가 사전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그리고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서도 ADPI의 과업 분담 사실과 연구 내용이 철저하게 감추어졌던 점, 그리고 언론, 검토위원, 국회의원들의 공개 요구로 쟁점화되자 그제서야 등 떠밀려서 국토부가 공개한 점, 그리고 2015년 5월 열기로 했던 ADPI 2차 회의를 취소해버렸던 점 등을 들어 혹시 국토부가 ADPI 용역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오자 폐기해버린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규정에 따라서 삭제했을 뿐이다 라는 국토부의 주장과 불리한 주장이라서 은폐했을 것이다 라는 도민회의 측의 주장, 이 사이에서 도민들은 헷갈리기만 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들인 용역 결과 보고서는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그 보고서의 내용이 5조 원 이상의 제2공항 사업과 관계된 것이며 국토부의 결정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면 더더욱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민들이 정보 공개 청구까지 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자 공개했고 국토부가 공개했고 용역을 끝낸 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시 ADPI에 연락하고 공개 동의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는 이 국토부의 주장은 정말 너무 옹색하게만 느껴집니다.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지금처럼 통신과 교통이 발달한 시대에 여러분은 이 국토교통부의 변명이 납득되십니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도민회의는 ADPI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공역, 관제, 시설 등 3개 분야에서 19개 개선 사항을 이행하고 고속 탈출 유도로와 대기구역을 신설, 그리고 관제 개선을 한다면 현재 35회인 슬롯은 시간당 이착륙 횟수를 말합니다. 이 시간당 35회인 슬롯을 장기적으로는 46회에서 50회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데요. 만일 보조 활주로를 활용하게 된다면 최소 60회 이상의 운행이 가능해져서 가장 경제적이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요, ADPI 권고안 19개 중에서 15개 사항은 추진 중이지만 항공기 분리 간격 축소, 그리고 독립 평행 항로 신설, 교차 활주로 운영, 그리고 주기장 증설 등 4개 사항은 국내 여건상 추진이 곤란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보조 활주로는 제주공항 여건상 채택이 어렵다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보조 활주로 길이가 짧아서 이착륙 시 위험이 발생하며 안전시설 설치 공간이 부족한 데다 보조 활주로를 연장한다 하더라도 현재 35회인 슬롯이 40회 정도까지만 증가해서 장내 수요 처리가 불가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공항의 확장은 기상, 공역, 그리고 시설 등의 한계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에
제2공항 건설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국토부는 주장합니다. 이런 국토부 주장에 반박해서 도민회의는요, 운항 횟수가 급증하였음에도 국토부가 제주공항의 낡은 관제 장비와 시스템을 방치하고 있으며 제주공항의 관제 인력도 국제 기준이 65명인데 턱없이 모자란 42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부 주장대로 2천억이 넘는 혈세를 들여 고속 탈출 유도로 등 시설과 터미널을 확장했지만 가장 중요한 공역과 관제 개선을 방치하면서 결국 시간당 처리 용량을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특히 군 공역 조정은 제주 항공교통량이 증가하면 하늘길 혼잡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ADPI 권고한 대로 해보려고 했지만 현실성이 없어서 못했다라는 국토부의 주장과 국토부가 권고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해결하지 않은 채 제2공항 계획이라는 답을 향해서만 직진하고 있다라는 도민회의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고 있네요. 우선 저는 2019년 제주공항의 낙후된 관제시설과 장비 교체 등을 위해 국토부가 상정한 580억 원의 예산이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된 상황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국토부가 관제 예산을 상정했던 것은 그만큼 제주공항의 관제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는데요. 왜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국토부는 ADPI 권고안이 제주공항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많은 도민들이 그 주장에 수긍 못하고 있습니다. ADPI가 현장 조사까지 진행하면서 용역 보고서를 낸 것인데 왜 국토부는 이렇게 부정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의 말이 더 신뢰성이 있을까요? 이미 국토부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잃어버린 제주도민들에게 국토부의 말을 마냥 믿어달라고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핵심이 무엇일까요? 핵심은 어느 정도 관광객을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겁니다. 제2공항을 짓게 되면 처리 가능한 용량이 연 6천만 이상, 즉 3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2035년 항공 수요를 연 4,100만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추가 용역이 진행될수록 그 수치가 급감하고 있어서 지금 다시 예측한다면 더 낮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4,100만 정도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6천만 명 수용 가능한 2개의 공항을 운영하겠다는 국토부 계획에 대해 도민회의는 과잉시설이다, 혈세 낭비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4천만 정도를 수용하려 한다면 현 공항, 제주공항 확장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국토부는 현재 제주공항 확장으로는 4천만 이상을 처리할 수 없기에 반드시 제2공항 건설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 하시겠습니까? 우선 4천만 가까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가? 그것에 대한 도민 합의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이미 많은 제주도민들이 1,500만 관광객 시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중요시하는 안전의 문제도 결국 너무 많은 비행기들이 다니기 때문 아닌가요? 제주도가 서둘러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등을 통해 관광객 수를 조절한다면 제2공항 건설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제주도의 환경을 지키면서 안전을 강화할 방법은 관광객 수 그리고 항공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 먼저일 겁니다. 이 차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토부와 도민회의의 입장이 정말로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 사항으로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토부의 말을 믿을 것인가? ADPI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왜 국토부는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관제 예산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보다 제2공항 건설에만 목을 메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